전화가 와요. 나 지금 어딘데? 풀다 좀 맞아. 불러줘. 엄마가. 어.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입니다. 오늘은 이대호 청년분을 모시고 직업 인터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 전혀 화려하지 계시는데 않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직업이 있어서 제가 모시게 됐고 이분은 본인이 소개하시는 게 낫겠네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성함이랑 나이 그리고 그때 다니셨던 직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대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아그니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봄까지 그 타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라는 IT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은 좀 들려달라고 하셔서 네, 맞아요. 타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타다라는 플랫폼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네. 타다 플랫폼을 지원하시게 된 계기. 그러니까 원래 학교나 뭐 전공이 그쪽에 관련된 분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경영학 전공한 이제 평범한 이제 대학생이었고, 네. 근데 첫 직장이 다른 IT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IT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관심도 있었고 첫 직장도 그래서 이제 IT 회사를 가게 됐는데 뭐 어쩌다가 보니까 타다 서비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나온 초창기에 써보니까. 네. 그리고 거기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초단 시간으로 이제 플랫폼 노동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제가 그 분야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플랫폼 노동 같은 게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다로 이직을 하게 됐죠. 네. 혹시 거기는 그 지원하시게 된 게 이제 궁금증 본인의 어떤 네네, 맞아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시게 됐는데 단번에 바로 합격을 하셨나요? 근데 뭐 한 번에? 네, 뭐 그냥 경력직 경력직 이직이니까, 채용이어서 그냥 원티드라는 채용 공고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보고 지원해가지고 네.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시 모집으로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네. 거기서 직무는 어떤 직무를 맡으셨어요? 저는 사업개발 직무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타다 서비스의 어떤 드라이버님들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했고, 네. 나중에는 이제 타다 플러스라는 어떤 상품군만 전담으로 하는 그 팀에 있다가 전반적인 기획 운영하는 팀으로도 이제 재편이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사업 영역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부서나 직제 같은 게 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되게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떤 팀에 있었다 이런 거는 크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직무가 좀 더 이제 좀 지속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사업개발 직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업도 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운영도 하고 당시에 그러면은 뭐 기획을 하셨던 뭐 아이템이 있을까요? 타다에서 하셨던? 저희가 알만한 거? 이게 사실 큰 굵직굵직한 건 이미 다 기획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실만한 거를 좀 설명드리긴 어려워서 이거는 편집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거기에 이제 그 연봉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니즈가 맞으셨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신생 플랫폼이라고 신규 스타트업? 네네네. 타다가 이제 근래에 생긴 플랫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땠는지 임금이나 연봉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본인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도 적합했다라든지 아니면 임금에 있어서도 니즈가 슬펐는지. 그게 어쨌든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슬프진 않았습니다. 슬프진 않았고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급여 수준이 이제 얼마나 대기업 이상으로 이제 주는 곳들도 있고 되게 슬프고 작고 이제 그런 인식이 그런 크잖아요. 급여를 주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다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서 좀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얼마나 투자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잘 해왔던 팀이어가지고 뭐 정말 이제 네로라는 어떤 네이버나 이런 대기업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경력직들이 이직을 해왔을 때 웬만큼 연봉을 맞춰주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들, 아직 뭐 투자금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초기 투자만 딱 유치한 상태이거나 이런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연봉을 이제 깎는 대신에 이제 주식을 주는 경우가 많죠. 주식 그럼 받으셨어요? 저는 아쉽게도 못 받으셨어요? 그렇게 일찍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 네. 그럼 초창기 멤버들한테만 지급이 됐던 건가요? 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모두가 이제 공개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네네. 이런 회사에서 막 거의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다가 네네. 이제 막 타다 같은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기존에 받던 연봉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맞춰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연봉 협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연봉을 깎자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주식을 이만큼 복지 차원에서. 주겠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이 잘 되면은 이제 이직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연봉을 깎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 회사에 가서 일을 잘 하면은 나중에 이제 상장도 하고 그래서 이게 더 나에게 큰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 딜을 수용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연봉 깎이는 게 싫어서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쪽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임금, 그러니까 연봉도 연봉이지만 복지 혜택이 되게 많고 또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다 다니셨을 때 좀 복지나 혜택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그 타다 회사에서는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 그 말은 딱히 복지가 없다는 아, 너무하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타다는 이제 규모가 이제 엄청 크고 네. 그런 재정적으로 아주 뭐 튼튼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대기업들처럼 이제 복지로 유명한 대기업들처럼 이제 좋은 복지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타다 할인이 많이 됩니다. 40% 할인을 해줘서 정말 신나게 타고 다녔어요. 일주일에 몇 번 타셨어요? 일단은 제가 타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뻑하면 타게 되고요. 일주일에 지인 두세 번씩. 불러줘도. 지인들 많이 불러주죠. 오, 이렇게 좋다.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애인이나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와요. 나 지금 어딘데? 타다 좀 불러줘. 엄마가. 그럼 그 제한은 없었어요? 원래 뭐 항공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없었어요. 없이 무제한으로? 네. 그거 진짜 되게 좋네요. 되게 신나게 타고 다녔죠. 저 또 궁금한 게, 이건 좀 어두운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대호님한테 촬영 좀 해주세요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여성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만으로는 28세니까, 만 20대로서, 저는 사실 개인 택시나 일반 택시를 탔을 때 불편함을 굉장히 좀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던 타다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기에 이제 다녀오셨다고 하셨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거 카메라 켜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없어지게 됐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일단은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어서 타다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타다 서비스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다 금지법 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뭐냐면, 타다 금지법 이전에는 택시 면허 없이 렌트카와 그 렌트카를 운전하는 어떤 초단기 플랫폼 운전자의 어떤 결합으로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이제 도로교통법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택시 면허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제 단 몇 가지 이제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택시 면허가 없어도 누군가를 태워주고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큰 차를 이제 운행해가지고 하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제 타다가 그 조항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초기에 작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막 수량이 많아지고 나니까 택시랑 이제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 거의 8천만 원, 1억, 비쌀 때는 1억에도 달하는 그쵸. 택시 면허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다는 저 택시 면허도 사지 않고 하는 게 이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현행법상 이제 문제가 이제 타다는 이제 법률 검토를 다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거였지만,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요. 특히 이제 타다 서비스가 이제 커지면서 택시 면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택시 면허가 있어야지만 이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타다가 등장하고 나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면허가 어떤 의미냐면은 택시 운전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면허를 누군가에게 판매하고 그걸 이제 퇴직금처럼 어떤 그 노후 생계 자금으로 그 이제 쓰시려고. 자영업으로 따지면은 권리금? 맞아요. 그런 정확히 이제 정도네요. 비슷한 네. 그 권리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산 택시 면허 가격이 5천만 원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팔아야 된다? 내지 2천만 원에 팔아야 손해인 된다? 거죠. 이런 상황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싫어하실 수밖에 없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구나. 네, 매출도 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반대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타다가 그런 예외 조항을 활용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없게끔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걸 통해서 좀 사실 안타까워했던 분들은 타다를 좋아했던 승객들,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 승객들이 타다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택시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불친절이었잖아요. 말 거는 걸. 네, 말을 건다던가 네. 불친절하게 행동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성희롱, 네, 맞습니다. 저기 그런 발언을 듣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굉장히 뭐 위협적으로 느낄 때도 있고. 이런 문제를 타다가 완전히 이제 해결을 거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싼 돈을 내고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제 서울에서 많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다가 친절하고 택시가 왜 불친절할까? 이거에 대해서 또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